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의 진동과 파동을 수업을 할 건데 앞에 여러 챕터를 좀 건너뛰어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업 일수가 이제 몇 번 남지를 않았고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13장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수업을 끝으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13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진동과 파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13.1에 보면 후의 법칙이라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진동 운동의 가장 간단한 유형 중 하나가 5장에서 공부한 바 있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진동 운동이다.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물체의 원래의 위치가 여기라 합시다. 물체의 내부에서 힘을 가한 겁니다. 가해서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외력을 받는 거죠. 외부에서 힘을 물체에는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이렇게 물체를 잡아 당겨서 용수철을 내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A 할까요? 늘어난 길이를 A라고 X 합시다. X. 손으로 이 물체를 잡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렇게 용수철을 내렸을 거죠. 그러다가 손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은 이 용수철에 F 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죠? 호근력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호근력이 작용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호근력은 이 늘어난 길이 그죠? X에 비례한다는 거죠. 가해준 힘하고는 외력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근력 Fs는 마이너스 KX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K 이건 용수철 상수이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는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이렇게 호근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저 물체는 결국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원래의 자리로 그대로 갔다가 그죠? 물체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왔다고 해서 물체가 정지를 하는 게 아니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왜? 호근력 때문에. 그죠? 0을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용수철은 반대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죠? 압축이 돼서 그죠? 이 압축된 물체에 작용하는 호근력을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죠.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호근력 때문에 원래의 위치로 왔다가 다시 X만큼 오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늘어났다가 X만큼 늘어났다가 마이너스 X만큼 압축됐다가 다시 그죠? X만큼 0에서 X로 그죠? 이렇게 그죠? 압축되었다가 팽창되었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이런 운동을 그죠? 이런 운동을 안조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조
단조화 운동의 특징은 첫 번째, 진폭이 있죠. 진폭이 있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로 표현되는 주기함수로 표현됩니다. 이 지금 영수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걸, 이 x를 a라 합시다. a라 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뭐죠? 함수로, 그죠? 표현이 가능한데 x는 a의 사인 세타로 표현됩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파이, 이 파이. 이 값이 a 되는 거죠. a에서 마이너스 a 되는 거죠. 진동을 계속 하자는 거죠. 이 진폭이 a라는 거죠. 이 a가 진폭이잖아요. 그죠? 진폭이 이렇게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인파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이 나는 지점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이 나죠. 다시 또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단조화 운동을 하는 그 13.2의 식을 하나 보시면은, 우리 읽어보면은, 단조화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와 후의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되죠. 뉴턴의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잖아요. F는 ma라는 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용수철에 그림에서 보면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복원력이잖아요. 그죠? 또 복원력이 마이너스 kx니까 이렇게 해서 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m분의 kx죠. 결국 물체의 가속도라는 것은, 그죠? 이 변이에 x에 비례하다는 거죠. 물체의 가속도는 x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1을 한번 풀어보세요. 13.2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 있는 거죠. 13.3에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운동 에너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좀 모양인 거죠. 모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2분의 1 kx 제곱 실제로 풀어봤습니다. 자, 뒷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22페이지에 보면은 13.4식이 있고 13.5식이 있는데 이 식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그림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수직 강력이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죠. 오른쪽 방향으로는 외부에서 힘을 가했다고 가정합시다. F 외력이 존재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죠. 오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FC라든지 N 중력이라든지 N은 보존력이 해당되고, 마찰력이라든지 외부에서 가해준 매력 같은 것들은 비보존력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치? 자, WR자. R자 힘이 한 일입니다. 그죠? R자 힘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모든 힘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네 가지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힘들의 벡터 합입니다.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지? 그럼 그 모든 힘들의 벡터 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힘들에는 보존력이 있고, 그죠? 이런 보존력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보존력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 일, 컨서브티브, 그죠? 보존력이 한 일, WNC, 난 컨서브티브, 비보존력이 한 일의 합으로 표현되었고, 요거는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으라는 거죠.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으라는 거죠. 이게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거죠. 일 에너지 정리.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지면에서 YI의 위치에 처음 위치를 봅시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물체가 낙하해서 이 위치로 갔다가 봅시다. 나중 위치를 YF로 합시다. 그럼 현재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이잖아요, 그죠? 중력은 이 아래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FG가. 중력은 보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력이 한 일은 이게 보존력이라는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식에서 W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빼기 중력이 한 일. 요거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 중력을 한번 구해보세요. 중력은 우리가 일을 그죠 5장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그죠? W는 힘 F에다가 변이다 그죠? 위치 벡터 D에 내적으로 정의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F는 지금 중력이 한 힘을 G랍시다. WG. 이거는 F라는 것은 그냥 FG가 되겠죠. FG, D. 두 벡터의 내적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중력도 아래쪽으로 되고, 물체도 아래쪽으로 낙하를 하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세타는 0이 되기 때문에. D는 지금 원래의 위치가 YI였고, YI에서 YF로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FG는 mg가 되는 거고, D는 YI에서 YF로 감소했다 그죠? 요걸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보면은 마이너스에 mg에 이렇게 표현된다 그죠?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델타 P 이렇게 돼요. 따라서 WG에다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합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중력이 지금 작용한다는 말이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13장에서는 이 중력 외에 탄성 포텐셜, 용수철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하여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없자는 거죠. 그러다가 물체가 낙하를 해서 YF만큼 위치에 왔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해서 어느 한쪽이 감소하면은 다른 한쪽은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스프링의 용수철에 적용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성립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스프링 용수철 그죠? I는 처음이라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처음 위치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죠? 항상 성립하더라는 거죠.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게 F 그죠? 그죠?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보존적인 한일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델타 K, 델타 PE잖아요, 그죠?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이걸 보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죠? 정리를 해보면 나중 빼기 처음이다, 그죠? 이것도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그죠?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죠? 나중, 그죠? 빼기 처음. 이렇게 하면은 비보존적인 한일을, 그죠? 구할 수 있더라. 자, 이 문제,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예제 문제가 13.2인데 13.2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3,000N의 자동차. 자, 그림 13.5를 한번 보세요. 지면으로부터 10m의 탈진 경사로에 자동차가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주어진 게 13,000N이라 되어 있죠. M이 아닙니다, 뉴턴은. 뉴턴은 뭐고? 힘이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지금 13,000N의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 13,000N이라는 것은 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력, 그죠? 그러니까 예제 13.2에 퍼지가 13,000N이다, 그죠? 13.2. 퍼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높이가 10m다, 그죠? H 높이 10m. 그 다음 자동차는
10m 높이에서 경사면을 따라서 구르기 시작한다. 그 다음 자동차는 평지 위를 굴러 가벼운 용수철 난간을 들이받는다. 용수철로 만든 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벽에 자동차가 충돌하겠죠. 그 용수철 상수를 K라 지금 둔 거고. A. 마찰에 의한 손실과 바퀴의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용수철의 최대 압축 거리를 구하라. X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X를 구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최대값. 그림 13.5를 보면은 자동차가 지금 경사로에 10m 높이에 놓여져 있는데 자동차가 그 경사면을 따라서 굴러갈 거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은 어디? 용수철 벽에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용수철의 최대 압축 거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X라 둔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X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A 문제입니다. A 문제. 그죠? 그러면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벽에 결국 부딪혀서 그죠? 충돌해서 멈추게 되겠죠. 결국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뷰탈길의 경사로에 10m 높이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도 제로라. 그죠? 그래서 A 문제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처음 운동 에너지와 처음 위치 에너지의 합은 나중 운동 에너지와 나중 위치 에너지의 합하고 같다는 거죠. 그죠?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그죠? 문제를 풀어보면은 A는 역학적 보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말입니다.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니까 PE S가 그죠? 처음은 그죠? 이 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K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지금 10m 높이에 정지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m 높이에 있으니까, 그죠? 이 값은 제로가 아닙니다. mgH의 그죠? 값을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하고 아무 상관없죠, 지금 그죠? 자동차의 위치가 0이 됩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는 충돌을 해서 자동차가 멈춘 상태니까 0이 되고 지면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H가 뭡니까? 지면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도 0이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되겠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2를 넘기죠, 그죠? 그래서 k를 나눠주면은 x 제곱은 2분의 mgh 이렇게 x는 압축된 길이니까, 그죠? K에 지금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K가 얼마냐 하면은 10의 6성 뉴턴 per 미터입니다. 10의 6성을 넣고 M은 M이 여기는 따로 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주어지냐 하면은 중력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13,000뉴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mg가 지금 13,000뉴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13,000. 그럼 H는 10m 높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구해보면은 0.51m 되는 거죠. 다시 이제 B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용수철과의 충돌 후 차의 최대 가속도를 구하라. 차의 최대 가속도를 구하라 되잖아요. 차의 최대 가속도. 차의 최대 가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이 단조화 운동에서 최대 가속도는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B 문제를 읽으면 되죠. F는 ma 되거든. 용수출의 보근력이다, 그죠?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가속도 A는 마이너스 m분의 kx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가 그죠? 지금 여기 식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만 지금 m이 지금 문제에서 m이 없어요. 질량이 안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게 중력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문제 g를 한번 곱해봅시다. g를 곱해버리면은 분모의 mg가 되는 거고 분자는 k, g,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금 mg는 주어져 있습니다. 중력이니까 마이너스 13,000 K 값이 10의 합성이고 중력 가속도는 9.8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0.51m.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380 m/s 제곱인 거죠. 그리고 C를 한번 읽어봅시다. 용수철이 0.3m만큼만 압축되었다면 마찰이 없었을 때 최대 압축이 거리가 얼마나 0.51m인데 실제로는 지금 그림 13.5를 보면은 자동차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죠?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마찰력 때문에 그 스프링이 0.51만큼이 아니고 0.3m만큼만 압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찰에 의한 마찰은 비보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보존력입니다. 마찰력이라는 것은. 그죠? 결국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 얼마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C 문제는. 그러니까 X가 0.3일 때 C 문제는 X가 0.3m일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비보존력이 한 일을 구해봐라.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일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했잖아 앞에 그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으로 표현됐었잖아요, 그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요거 차자는 거죠. 첨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차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0.3만큼 압축되고 결국은 정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제로가 될 거고 나중 위치 에너지는 지면이 될 거잖아요, 지면, 그죠? H가 0이죠. 그래서 이 값도 0이 됩니다.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탄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x가 1 이게 되고 이거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지금 정지한 상태잖아요. 10m 높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0이 되고 처음 위치 에너지에는 존재하죠. mg의 h만큼 그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2분의 1에 k가 10의 6승이었죠 아까. K가 10의 6승이었죠. 10의 6승. 10의 6승이고 X가 0.3이잖아. 그죠? 0.3이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mg가 써져 있으니까 13,000이 되죠. 13,000 h는 10m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8.5 곱하기 10의 4승 줄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밑에 13.2.1에 보면 위치의 함수로서의 속도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3.6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속도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 물체를 그죠 내부에 힘을 가해서 A만큼 물체를 잡아 넣은 겁니다. 넣은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은 어근력이 작용해서 그죠? 원래 위치에 돌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X만큼 그죠 압축되었을 때 말입니다. 원래 그게 A만큼 늘려서 X만큼 압축 그림으로 그린다면 원래 위치가 0이 여기를 합시다. 여기를 X를 합시다. 여기를 A를 합시다. 지금 외부에 힘을 가해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그죠? 복연력이 반대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죠? A에서 X만큼 압축돼야 될 말입니다. 복연력이 플러스가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A에 있을 때는 지금 물체가 A에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K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만큼 압축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일 거고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2분의 1 이 집 V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속도를 그죠? 물체 이동 그죠? 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이제 밑에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예제 13.3이 방금 여기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